안녕하세요. 압출했을 말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주 압출해드린 지난주 영상에서 압출해드린 모델을 그때는 우측 압출해드렸고요. 오늘은 좌측 압출하는 영상입니다. 전체적인 피부 증상이 우측은 염증이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었다면 좌측은 염증이 집중된 느낌은 아니고 좀 퍼져 있지만 전체적인 압출량은 오히려 우측보다 좌측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압출하면서 하나하나 피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 염증이 조금 피부 안쪽으로 깊숙이 숨어있는 양상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압출이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 옆에 염증이 있으면서도 건조한 좁쌀이 자리 잡고 있어서 눌러도 씨앗이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결국에는 다 깨져 있는 거라 니들로 걸어서 뽑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피지가 아주 많은 케이스면 오히려 쌓여있는 덩어리가 크니까 툭툭 잘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피지가 많은 피부가 아니라서 여드름 씨앗 자체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부 화농이 심하게 된 거나 아니면 아주 피지가 좀 많이 쌓여있는 부분들에서만 압출이 잘 되지 기본적으로 압출이 아주 잘 되는 케이스의 피부는 아닙니다. 이 부분 피부를 만져보면 기본적으로 피부가 절대로 두껍고 타고난 피지량이 많을 것 같은 피부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T존이고 지금 현재 생활습관 문제로 인해서 피지량 증가가 유발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두께가 좀 더 두꺼워 보여요. 근데 유존 피부 어제 이제 지난 영상 자꾸 어제 지난주 표현이 막 섞입니다. 지난 영상 말미에 그 볼쪽 압출하는 부분을 살짝 보시면 볼쪽은 피지도 많지 않아서 여드름이 거의 없어가지고 압출하는 그 장면도 거의 없지만 볼쪽은 기본적으로 피부가 되게 얇으세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T존에 피지가 좀 쌓이고 그래서 피부가 두꺼운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지만
실제 기본 피부는 그래도 얇은 편인 뿐입니다. 그리고 분비 증가가 유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큰 씨앗들도 있고 큰 씨앗 때문에 깊게 쌓인 염증들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지도 많지 않아서 또 어떤 면보다는 너무 피지가 적고 건조해서 씨앗이 압출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피부에 비해서 피부가 피지가 많아지고 또 염증도 많아지고 한 피부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건 기본 피부는 두껍지 않다는 거를 전제로 압출할 때 너무 과도하게 자극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코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씨앗이 작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작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압출 안 해도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면포들이 그냥 문제 없이 계속 이대로만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압출하면서 보면 이분이 피부에 묘기증도 있으세요. 피부 묘기증이라고 해서 피부를 긁거나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면 그 부분이 부어오르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두드러기 같은 그런 알러지 반응의 증상인데요. 아주 심하지 않으면 치료의 대상으로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통증을 유발하거나 심각하게 간지럽다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혹시라도 다른 문제들이 생겼을 때 면역 반응이 좀 과도하게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랑 그리고 이런 압출을 하고 나면 두드러기 생기듯이 한번 피부가 부었다가 가라앉기 때문에 압출 그 후에 얼굴 전체적으로 각질이 좀 한번 들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치료하면서 주의를 드려야 되고요. 여기도 상당히 면봉으로 세게 눌렀는데도 전혀 이게 면보가 반응을 안 해서 결국에는
안으로 걸어서 뽑아내고 있죠. 염증이 없으면서 이러면 그래도 압출할 때 좀 나은데, 염증은 염증대로 있어서 압출할 때 힘을 세게 줘도 여드름이 안 나오니까 참 어려워지는 압출이네요. 당연히 눈에 씨앗이 보이는데도 면봉으로 누르면 반응을 안 합니다. 이런 경우 코메도로 누르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옆에 염증이 있으니까 이렇게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코메도로 눌러버리면 피부 조직 손상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압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분 피부 상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타고난 피부 모양과 지금 현재 상태가 차이가 있다면 그건 결국 생활 습관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이분이 현재 좀 일을 쉬고 계시나 봐요. 집에서 쉬시면서 오히려 생활 패턴이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잠도 불규칙하게 주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사실 별일 없으니까 막 좀 졸리고 그래도 더 놀고 싶으면 참아서 졸린 걸 참고 놀다가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시겠죠. 저도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뭔가 부럽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수면 패턴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호르몬 분비도 안 좋아지면서 피부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라고 하면 꼭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도 갑상선 호르몬이나 부신피질 호르몬이나
수면과 관련된 뇌하수체 호르몬이나 굉장히 다양한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호르몬 분비는 수면과 관련해서 일주기성을 띄어요. 하루의 호르몬 변화가 계속 조금씩 주기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몸 컨디션 상태를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게 햇빛 받는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고, 식사 시간과도 연관이 있고, 수면 시간과도 연관이 있어서 그런 리듬이 깨지지 않으려면 수면을 규칙적으로 충분히 주무셔 주시고, 식사나 이런 것도 규칙적으로 해주시고, 낮 동안 햇빛을 받는 시간 동안에 활동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수면 주기가 불규칙하고 그러면 이런 호르몬과 관련된 주기성이 깨지면서 피부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잠은 규칙적으로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피부 상태보다 몸이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몸이 무겁다거나 하는 그 컨디션 저하를 느끼지 않게 충분한 시간 동안 주무셔 주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것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이분이 한식을 안 좋아하시고 젤리, 과자 이런 거 좋아하시고 식사도 거의 인스턴트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피부 상태가 좋은 건 무조건 포기하셔야 돼요. 우선은 과자나 젤리 뭐 이런 가공식품류들은 포장이나 유통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포장이나 유통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다양한 첨가물들이 첨가되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단기간 노출이 되었을 때 몸에 안전하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세포 분열이 왕성한 피부나 모발, 위장 점막 이런 것들은 그런 신체 내에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성분들에 더 취약해요. 더 쉽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거 많이 드시면 피부 상태가 쉽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이제 한참 열심히 운동하려고 닭가슴살 같은 거를 챙겨 먹었었거든요. 단백질을 추가로 좀 보충해준다고. 근데 이제 닭가슴살 먹을 때 보면 보통 이렇게 냉동 닭가슴살 사서 먹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사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닭가슴살을 데울 때 그냥 비닐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 돌려서 데워서 먹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발목 쪽에 피부에 발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처음 경험해보는 증상이라 이거 단백질 식이가 좀 문제인가? 처음엔 좀 고민을 했습니다. 단백질을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서 장상피나 이런 쪽에 문제가 되고 있나? 근데 곰곰이 증상을 이렇게 좀 보는데 특별히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시기에 의해서 영양불균형 이런 증상을 유발한 거면 뭔가 다른 반응도 있을 법한데, 다른 반응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조금 의심이 되는 게, 그런 식품 포장재에 의한 독성이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 닭가슴살을 데워 먹는 방법을 바꿨어요. 해동을 할 때는 그냥 상온에서 해동을 하고요. 해동이 되면 비닐 포장을 뜯어서 그거를 이제 유리 용기에 옮겨 담았습니다. 유리 용기에 옮겨 담은 상태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죠. 이전보다는 유리 용기를 씻어야 되고 하는 이런 데에서 좀 불편감이 생기지만, 이렇게 할 때 어떤가 한번 보자라고 방식을 바꿨는데, 그렇게 바꾸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발진 증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게 포장재에 의한 독성이 조금 있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경험이고 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비닐 포장재에서 발생하는 독성들이 언제나 과학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실제로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런 얘기 해도 그냥 이렇게 남자분들 뽀글이라고 하는 비닐팩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라면 끓여 먹는, 라면 봉지에다가 막 그런 것도 해 드시고, 비닐 포장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잘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하고까지 나서 보니까 인스턴트 식품 위주로 드시는 게 얼마나 나쁜지 좀 계속 주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젤리랑 이런 거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거 많이 드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식품 가공품들 중에서 가장 포장 독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음식 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식품 구조상 무언가가 흡수되기에 가장 좋은 구조가 젤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 젤리를 포장지에 넣어놓으면 포장지에서 나오는 포장 독성이 그대로 노출될 것 같아서,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 있는 분들한테는 젤리 못 드시게 합니다. 젤리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서 하리보 비하하는 거냐고 공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 아토피 같은 거 치료할 때는 아예 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젤리 안 끊으면 얘 아토피 못 고쳐요 라고. 그럼 어머님들이 엄청 걱정을 하십니다. 애가 젤리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오른쪽에서도 볼 쪽에 심하게 파인 증상이 하나 있었는데 왼쪽도 그러네요. 아마 이전에 염증이 좀 심했던 부분이 염증 주사를 좀 맞으신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하고요. 염증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오히려 조직 재생력이 좀 떨어지면 이렇게 피부가 파여버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안쪽에서 피지 씨앗이 깨져가지고 다 조각조각 올라오고 있네요.
안에 깊이 숨어있는 놈들이 올라오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안에 숨어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염증주사를 좀 많이 맞으셨었다고 하는데 염증주사 때문에 이렇게 겉부분만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염증이 숨어버린 걸 수도 있고요.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피부가 염증을 밀어내지 못하고 점점 염증이 피부 안쪽으로 파먹어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염증 증상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보면 여드름이 염증이 아니라 여드름 씨앗이 또 작은 데는 엄청 작죠. 볼 쪽으로 와서 이제 유전 쪽으로 와서 보면 피부가 확실히 얇고 건조한 게 느껴집니다. 이런 타입의 피부에 왜 피지가 이렇게 깊게 쌓이고 환원이 크게 생기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사실 제가 수면의 문제로 피지와 염증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유전에서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볼 부분과 T존 증상 위주라서 전형적인 수면의 패턴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먹는 거 영향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염증주사 맞아서 겉으로는 염증이 나았지만 안에 지금 피지덩어리들이 다 남아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흡살 여드름이죠.
여기에는 이미 염증이 다 남은 것 같은데 피지가 남아있어서 이분이 처음에 오셔서 상담하실 때 피부과에서 염증 주사를 맞았는데 가라앉긴 하는데 가라앉아서도 아프지는 않은데 이제 뭔가 단단하게 남아있는 느낌이라고 하셔서 흉살이 되신 건가 했는데 아니 염증도 다 회복이 안 돼서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네요. 피부 재생력도 지금 좋지 않아서 깔끔하게 회복되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래도 완전히 거의 끝나갑니다. 여기증이 있으셔서 아마 합주 후에 한 번쯤 쫙 각질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연기증이 있으신 경우는 그렇게 각질이 올라올 수 있어서 사실 한 번에 압출을 많이 안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모델분으로 오신 케이스라서 최대한 좀 해드리려다 보니까 연기증으로 각질이 좀 올라오더라도 좀 감내하고 압출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비전 쪽에는 피지가 좀 많이 쌓여있죠. 조금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턱 쪽에 남은 거 없는지 한번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똥살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보면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예전 염증 때문에 생긴 흉터인 것 같습니다. 우측에는 숨어있는 큰 염증이 하나 있었는데요. 좌측에는 그런 건 없네요. 좁쌀들만 몇 개 제거해드리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합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